뉴욕 대배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 절차와 대선 향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이 열렸던 뉴욕시 맨해튼에는 대규모 폭동 시위 등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경찰관 3만 5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한국 업체들에게도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한 5살짜리 남아가 부모의 총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16개월짜리 동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명문대학원을 다니던 브라질 출신의 한 남성이 알고 보니 러시아군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는 러시아군 정보국 소속 비밀요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어제 포트리 민주당원들이 다가오는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함께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형사 기소가 확정되면서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향후 사법 절차와 대선 향방에 대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가 감옥에 갈 확률은 낮고 대선 출마를 막을 법은 없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소 처분을 받은 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을 기소하는 행위를 마녀사냥이라고 설명했으며 오히려 이번 기소가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소속인 엘빈 브렉 담당 변호사를 무너뜨리면 조 바이든에게도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대선에 대한 자신감을 어필했습니다. 맨해튼 대배심원은 그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성인 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에게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한 돈을 지급한 것에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에게 거금을 대동해 본인의 선거를 위해 누군가를 입막음한 것이 연방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외에도 그는 현재 기업 자산을 이용해 세금 납세에 특혜를 받은 것, 2020년 조지아주 개표 조작 및 재작년 대선 결과의 발표 후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폭동을 일으킨 것, 그리고 연방정부의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뉴욕 대배심의 기소 결정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라이벌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위터에 맨해튼 법원은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 별것 아닌 일로 최대한 강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하원 의원 케빈 메카시는 엘빈 브렉 담당 변호사가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해 본인의 위치를 이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에게 올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그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감옥에서 수감 중인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 자체가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옥살이를 하게 될지는 재판의 유무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맨해튼 지검에 출석하면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기소 임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가 트럼프의 구속 상태, 보석금 등을 결정합니다. 형량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과가 없는 사람이 비폭력적인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그가 유죄 판정을 받더라도 감옥을 갈 확률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대통령의 출석은 내달 4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곳곳에 뉴욕시 경찰관 3만 5천여 명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에 전국의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유의 전직 대통령 형사 기소라는 불명예를 떠안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법적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총 3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지검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이후 뉴욕시경은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부와 지원부서의 경찰관 약 3만 5천 명에게 제복을 입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페비언 레비 뉴욕시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내고 약 일주일 전부터 경찰 고위관리 약 10명과 뉴욕시장 보좌관 등이 모여 향후 시위 발생 시 보안과 인력 배치, 비상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타워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 세력의 대치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욕주 경찰국과 비밀경호국, 보안실, 법원 관계자들이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법적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말과 함께 파괴 및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한 엘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에게 지지자들의 위협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검찰청사 주변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맨해튼 지방검사 엘빈 브래그가 트럼프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와 함께 엘빈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협박 편지를 받았으며 곳곳에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경이 시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을 관찰하고 있고 현재 특별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정부는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기준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인데요.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재무부가 오늘 발표한 세부 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 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시켰습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에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등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관련 국가들과의 추가 논의를 벌이면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마침내 이번 세부 규정안에 한국 업체들에게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 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경우 양극판의 하위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제조되지만 이후 양극판, 음극판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업체들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만 맞추면 됐지만 다음 달 18일부터는 여기에 더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규정까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종류가 이전보다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총기 비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5살짜리 형이 16개월 된 동생을 총으로 쏴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인디애나주 북서부 라파예트 소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6개월 된 남아가 5살짜리 형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5살 어린이가 집안에 있던 권총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이미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다며 당시 집안에는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문제의 권총이 누구 소유인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총기 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 1위로 총기 사고를 지목했으며 뉴욕타임스 역시 지난해 말 총기 폭력이 자동차 사고를 앞질러 미국 어린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6살 어린이가 엄마 총을 들고 등교했다가 이를 압수하려던 담임 선생님을 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로부터 8일 후 인디애나주에서는 4세 남아가 아파트 복도에서 장전된 총을 들고 노는 모습이 포착돼 친부가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불과 지난 12일에는 텍사스주에서 3살 여아가 부모의 총을 만지다 옆에 있던 4살 언니를 쏴 숨지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수는 2020년 기준 총 45,2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다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어린이 및 청소년은 매주 약 40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 들어 3개월 동안 총 128건에 달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라질 출신인 척 행세하며 미 명문대 대학원을 다니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인턴 자격까지 취득했던 남성이 사실은 러시아 스파이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간접 활동을 일삼아온 러시아 출신 유학생을 간접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군 정보국 GRU 소속 비밀요원인 세르게이 블라디미로비치 체르카소프는 2012년부터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아일랜드계 브라질 남성인 빅토르 뮬러 페레이라로 위장했습니다. 브라질 법원 문서에 따르면 페레이라의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과 서류 등 신분 세탁을 위해 러시아군 정보기관 총정찰국 GRU 측에서 치밀하게 사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르카소프는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4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페레이라로서의 삶을 외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 2018년 가짜 이름의 학생비자 신분으로 워싱턴 DC에 위치한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학 대학원에 입학했고 2018년 미국으로 이주해 조 바이든 행정부 공무원에게 접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첩보를 수집했습니다. 2020년 학위 취득 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에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기 위해 네덜란드 입국을 시도했다가 간첩 혐의가 의심돼 브라질로 추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는 지난 10년 동안 비자 사기와 은행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7월 브라질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당국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잠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은 그를 잡아내는 데 실패했다면 그가 ICC 시스템에 접근해 러시아군과 관련된 문서와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검거작전을 벌였던 FBI 워싱턴 지부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립되면서 러시아 GRU 스파이 활동이 이전보다 공격적이고 무모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다가오는 예비선거에는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과 엘렌 박, 샤마 하이더 하원의원, 마크 사클리지 폴리 시장 그리고 퍼윤 시의원 등이 재선에 나섭니다. 어제 폴리 민당원들이 다가오는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위한 훈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 지지에 감사를 전하고 미래의 폴리 성장에도 기여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현장에 김용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함께 선거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후원의 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폴 윤 포트리 시의원, 피터 서 시의원 외에도 고든 존슨 주 상원의원 등 고위 정치인들과 각 한인 단체장들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To be a partner to encourage and to assist in the campaign of Mr. Yoon and Mr. Drungool.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현재 4번째 임기를 보내는 중이며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목격한 포트리의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The town was just slow. It hadn't progressed and there wasn't a lot of progress, a lot of smart development, a lot of renovation of our existing infrastructure. And other towns around us were progressing. So it just didn't put us in a good light. So when I became mayor, we wanted to really rebuild the town. And through smart growth, we've brought a lot of new people into the town. A lot of new restaurants, a lot of new businesses, so there's a new vibe in Fort Lee and we're really excited about it. 현재 6년 동안 포트리 의장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 폴 윤은 앞으로 포트리의 발전에 한인들이 기여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Because my parents were first generation, I was barely second generation. I want to see the Korean community really be a part of the mainstream community, you know, really like partake, really bear the fruits and really become part of the community and really have a say in it. I want them to be at the table and feel like they belong at the table. 최근 의원으로 부임한 브라이언 드럼굴은 포트리 내 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of all, I'm fairly new to the council. I was just appointed to the council in November of this year. This is my first election. I've been heavily involved in the community my entire life. Born and raised in Fort Lee, volunteer fireman, police officer,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youth sports. I've seen Fort Lee transform from when I was a young kid to a small commuter town to a growing community, to say it fairly. People want to be in Fort Lee. Korean community is a big part of that. You know, they have representation there. They're there speaking. 소콜리치 시장 또한 한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I said this 16 years ago and I'll say it now. I never expected to be mayor this long. Without the support of my Korean brothers and sisters here in Fort Lee, I'm not going to be the mayor. Or maybe I'll become the mayor, but we won't get anything done because the Korean American influence in Fort Lee is that strong, and as well it should be. So I'm grateful to my Korean American residents, and I just hope you never think I fail you, because every day I do try to serve you to the best of my ability, and I mean that.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음력설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31일 뉴저지 하원 본회의에서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반대 없이 찬성 7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설날을 중국설이 아닌 음력설로 표기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향후 뉴저지 상원까지 통과하면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음력설을 기념일로 선언하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회는 지난 2021년 미국 50개 주 중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기념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등 한인 사회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원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는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포털 사이트 마이시티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시티는 뉴욕시가 제공하고 있는 보육, 비즈니스, 구직, 혜택 등 4개 항목에 대한 자격 확인 및 신청,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면허 신청, 구직 및 직업 교육, 질의와 응답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민원 항목을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취임 후 15개월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마이시티 포털 사이트를 1차로 개설하게 됐다며 이제 시민들은 뉴욕시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1차 개설에 가장 집중한 분야는 보육 서비스라며 시민들은 마이시티를 방문해 보육 서비스 자격 확인에서부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를 표적으로 한 차량 절도 행각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는 가운데 양사가 도난 방지를 위한 핸들 잠금 장치를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차량의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2021년 11월 이전 현대차와 기아 차량 사용자들에게 도난 방지 핸들 잠금 장치를 무상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난 방지를 위한 차량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이미 100만 명에게 배포했으며 수주 안에 300만 명에게 추가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핸들 잠금 장치를 구매해 장착한 고객에게는 그 비용을 보상하고 120여 개의 미국 내 법 집행기관을 통한 핸들 잠금 장치 무료 배포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틱톡 등을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 중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뉴욕주의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의회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감 시한인 4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 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정책은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확대안도 협상의 주요 안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이외에도 주지사와 주의회는 고소득자의 세율 인상 추진, 뉴욕 주립대 학비 인상안, 주택개발, MTA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